안녕하세요. 2024년 2월 8일 태국 뉴스입니다. 태국에서 설날은 중국설이라고 부르며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지만 공휴일은 아닙니다. 태국 관광청은 방콕, 야와랏 등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중국설 축제가 개최된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3월 1일부터 태국과 중국의 상호 비자 면제 협정이 발효되면서 더 많은 중국인 여행객이 태국을 찾을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자 면제 협정에 서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1월 28일 이후 태국을 찾은 중국인이 7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중국인 여행객이 가장 많이 찾은 곳은 방콕과 푸켓, 치앙마이와 꼬사무이, 파타야였다고 합니다. 한편 중국 여행을 준비 중인 태국인들도 증가하고 있는데 트립닷컴의 조사에 따르면 태국인의 중국 여행 검색이 4배나 증가했고 목적지로는 상하이와 청두, 선전과 베이징 순이었다고 합니다. 1월 1일부터 28일까지 태국에 입국한 중국인 여행객은 44만 4,702명으로 하루 평균 16,000명이었습니다. 태국 내 일부 학교들이 등록 금해에도 특별 수업을 위한 별도의 비용을 학부모로부터 걷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기초교육위원회는 학교는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았을 경우 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많은 태국인들이 혼인신고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콕에서는 방락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난해에만 3,441쌍이 방락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했는데 발렌타인데이에만 640쌍이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올해 구청은 발렌타인데이에 혼인신고를 하는 커플 중 12쌍을 별도로 선정해 황금으로 된 결혼증명서를 선물할 것이라고 합니다. 태국 당국은 중국설 기간인 8일부터 10일까지 향을 피우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대기정체로 방콕 수도권을 비롯한 많은 지역들은 초미세먼지에 의해 대기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당국은 향이나 양초, 제사 종이를 태우거나 폭죽을 사용할 때 화재 등의 안전에도 유의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저축은행도 예금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당첨금을 지급하는 별도의 저축복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올해도 5천만 바트의 당첨금을 받은 당첨자 사진을 공개하며 국민들에게 저축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아누틴 부총리 겸 내무부 장관은 불법 총기 사면법을 최대한 빨리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불법 총기를 소지한 사람이 각 지방정부의 총기를 반납할 경우 처벌이나 책임을 묻지 않는 것으로 부총리는 태국 내 수백만 정에 이르는 불법 총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태국 SNS에는 금거래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는다는 광고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명 금 판매 업체를 사칭한 광고에는 금에 투자하면 배당금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합니다. 태국에는 눈이 내리지 않지만 삿포로에서 열린 눈조각 축제에서 태국팀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1위는 몽골, 3위는 한국팀이었는데 태국팀은 삿포로 눈조각 축제에서 지금까지 9번 1위를 차지했었다고 합니다. 며칠 전 농업협동조합부 청사에서 화재가 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농협부가 조사 중인 사건의 증거를 없애기 위해 누군가 방화를 저질렀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당국의 조사 결과 전기합선으로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태국에도 중국계 태국인이 많아서 음력설에 세뱃돈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태국은행은 새지폐를 시중은행에서 교환할 수 있으며 290억 바트의 새지폐를 공급했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중앙수사국은 가짜 토지 문서로 피해자로부터 3천만 바트 상당을 사치한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남성은 수사가 시작되자 9년 11개월간 도피 생활을 벌이고 있었는데 공소시효 만료 한 달을 앞두고 검거되었다고 합니다. 질병통제국은 올해 댕기열 환자가 1.9배 증가했으며 13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댕기열에 감염되었을 때는 임의로 약을 복용하지 말고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당국이 파악한 감염자는 8,19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286건에 1.9배였습니다. 5세부터 14세 사이의 감염자가 가장 많았으며 주로 남부와 중부지방에서 감염자가 많았습니다.
쭌라판 재무부 차관은 전 국민에게 1만 밭의 전자화폐 지급을 추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태국은 4개월 연속 디플레이션 상태로 전자화폐 지급으로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태국 반부패위원회는 푸어타이당의 이 공약에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태국의 경제 지표가 점점 악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투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당국은 방콕 라프라오 교차로를 한 달간 특정 시간대에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3월 5일까지 교량 보수 공사로 인해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통행이 제한된다면서 운전자들에게 우회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수코타이에 거주하는 남성이 세발 자전거를 타고 방콕의 사회개발 인간안보부 청사를 찾는 일이 있었습니다. 와라웃 장관이 남성을 만나 면담했는데 남성은 장애인 수당 지급을 지방당국에 요청했지만 수코타이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 요청이 거부되었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장관은 남성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관련 부서에 지시했습니다. 수완나품 공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입국 심사와 짐 찾기에 최대 3시간이 소요되었다며 일부 여행자로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국도 무인 출국 시스템 도입과 심사 인원을 늘려 대응하고 있지만 여러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타 총리가 직접 공항을 찾아 시스템을 점검했는데 시범적으로 도입한 자동 출국 심사대는 처리 인원이 많아지면 처리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있었다고 당국자가 설명했습니다. 총리는 외국의 경우 심사와 짐 찾기까지 보통 30분 정도라며 입국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켜야 더 많은 여행객을 유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8일 오전 10시 기준 방콕의 초미세먼지 대기오염 농도는 지역에 따라 18.7에서 40.5 마이크로그램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쪽 지역은 건강에 영향을 주는 수준이었는데 당국은 대기오염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8일 오전 6시 기준 파타야의 초미세먼지 대기오염 농도도 측정 지점에 따라 28.57에서 48로 좋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절반 정도의 지역은 건강에 영향을 주는 나쁨 수준으로 무약자나 호흡기 질환자는 야외 활동을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태국 중앙은행 통화정책위원회는 5대2로 정책 금리를 연 2.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세타 총리는 이번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도 정부가 중앙은행의 결정에 관여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꿍시리은행의 관계자는 태국 경제가 크게 둔화된다면 다음 회의에서는 금리가 인하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중앙은행 관계자는 올해 태국 경제는 2.5에서 3%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태국이 아직 디플레이션 상태에 있지 않다고 확인했습니다. 7일 오후 10시경 시앙마이를 출발해 방콕으로 향하려던 타이항공 여객 기내에서 외국인 승객이 출입문을 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륙을 위해 유도로로 이동 중이었는데 외국인 승객이 출입문을 강제로 열면서 탈출용 슬라이더까지 펼쳐졌습니다. 외국인은 출동한 경찰에 체포되었으며 소동으로 인해 여러 대의 여객기 이착륙이 지연되었습니다. 상무부에 따르면 1월 태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106.98로 전년 동월 대비 1.11% 하락했으며 또 전월 대비로는 0.02% 상승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하락한 것은 4개월 연속이었습니다. 신선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핵심 물가지수는 104.06으로 전년 동월 대비 0.52% 상승, 전월 대비 0.02% 상승했습니다. 펌품 교육부 장관이 교육부를 방문한 북한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북한 교육을 칭찬했다가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장관은 엄격한 규율로 강제하는 북한 교육의 지원을 받으면 좋겠다며 기회가 되면 북한을 방문하고 싶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태국 네티즌들은 북한의 대사를 만나는 것 자체가 믿을 수 없다. 장관이 3년 정도 북한에서 생활해봤으면 좋겠다는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치앙마이 경찰은 타페게이트에서 관광객들에게 사진을 찍어주는 대가로 장당 100밭을 요구하던 남성 2명을 체포했습니다. 남성들은 관광객들에게 다가가 사진을 대신 찍어준 후 장당 100밭을 요구했는데 이를 거절하면 위협을 가했다고 합니다.
태국에서 코끼리 무늬의 바지가 인기 있는 가운데 상당수가 중국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중국산 코끼리 바지의 유입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제작자들에게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무늬의 바지를 생산해 줄 것과 구입 시 태국산인지 확인해 줄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방콕 객가마이 터미널을 출발해 파타야로 향하던 여객버스가 고속도로에서 트럭과 추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로 중국인과 스웨덴인 등 13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7번 고속도로에는 한동안 큰 정체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첫 조류 독감 환자와 사망자가 확인되었다며 보건당국이 주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는 2006년 이후 16년 넘게 조류 독감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당국자는 설명했습니다. 나콘 나차시마 깐차나드 지역의 교차로에서는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으로 대형 트럭이 돌진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6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트럭의 제동장치가 고장나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라부리 무앙 지역에서는 국수가게 안으로 1.5m 길이의 무랑도마뱀이 들어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출동한 구조대에 의해 즉시 포획되었는데 집기가 일부 파손되는 피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게 주인은 이것이 길조라고 생각된다면서 행운이 올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8일 태국 동북부의 초미세먼지, 대기오염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14개 지방이 매우 나쁨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묵다하는 입방미터당 110.9 마이크로그램으로 가장 최악이었습니다. 음력설이 다가오면서 금 제품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경찰은 가짜 금에 주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는 금 제품 안에 텅스텐을 넣어 유통하는 경우가 발견되고 있는데 지난해에만 1633건, 3500만 바 어치였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금 제품 안에 텅스텐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다면서 경찰이 특수장비를 이용해 임의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